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의 첫걸음에는 항상 이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밝혀낼 태초의 비밀, 그 궁금한 미스테리를 함께 추적할 남자를 한번 소개를 할게요. 강민수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릴을 즐기는 멘토 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태초의 비밀, 스릴, 여러 가지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스릴을 즐기시길래 스릴을 즐기시나요? 저는 일단 국내 1호 벤처 투자 회사의 심사역으로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유명한 회사들을 직접 열심히 발굴을 하고 투자하는 어떤 그런 스릴 있는 VC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오늘 이렇게 저는 그 VC라든가 어떤 투자자분들을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정말 냉철하고 날카롭고 현실적이고 이럴 걸로 좀 기대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웃는 인상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오늘 어떻게 좀 약간 그 굉장히 냉철한 어떤 멘토링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다소의 지금 웃는 모습과는 달리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푸근한 동네 동생 형의 모습으로 멘토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멘토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주인공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인천에 위치한 한 공장. 독특한 작업을 하는 이곳에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는데. 그때 어마어마했죠. 8개월 만에 50억을 벌었으니까요. 희귀한 금속만으로 매출 50억 원. 단 8개월 만에 이뤄낸 놀라운 성과. 그런데 제품이 이런 제품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들의 대박 행진을 막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전반적으로 운이 나빴어요. 불량품이 5억 원치나 들어왔으니까. 예고 없이 들이닥친 불에 무려 5억 원 상당의 불량품이 들어오고 만 것. 가파른 벼랑 끝에 선 남자, 그리고 언제나 든든하게 그의 곁을 지켜준 동생. 위기의 형제가 만들어낸 각본 없는 드라마. 그 극적인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야, 이게 영상을 봤는데요. 야, 이게 8개월 만에 아주 놀라운 전설을 만들었다는 형제. 그렇죠? 네. 놀라운 전설. 어떤 전설일까요? 불과 8개월 만에 50억 원이라는 그 매출을 올렸다는 건 굉장히 업계에서 신화적인 그런 레코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또 경영진들이 또 젊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재로 코팅의 신화를 새로 쓰다. 자, 희망의 연금술사 이종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그린뉴스 대표이사 이종수입니다. 네, 이종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느낌이 강민수, 현병수, 이종수 3수가 딱 모였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아주 좋은 느낌 아닙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예, 3수라는 단어가 좋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 3인이 딱 모여서 오늘 멋진 어떤 정보, 노하우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장비에 특수 부품을 제작하고 보호 코팅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팅에 들어가는 첨단 소재들을 연구 개발해서 현재 군수 산업이나 많은 산업 용사 등 많은 코팅 시작으로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재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요. 이 소재라는 말 저는 그냥 개그 소재 요 정도, 웃음의 소재 요 정도는 연구를 해봤지만 이게 신소재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대학교 4년 그리고 대학원 석사 2년 동안 신소재공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사실 예전 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철기 시대까지 이제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소재 개발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들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가 또 그린리소스이고 또 소재를 가공하는 특수 기술을 통해서 분말 코팅을 만드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합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기대가 되시죠? 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 원래 대표님은 이쪽 전공이셨나요? 사실 저도 비전공자입니다. 예. 전에 그 대학을 졸업해서 사실 전에 다니던 중소기업은 해외 부동산 개발이나 관련 자원 개발 같은 광산 개발 업무 등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따라서 전혀 비관련 업종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사실 대학교 유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 중국 친구로부터 어느 날 히토류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 굉장히 유망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 신소재공학 박사 과정을 하던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형제가 용감하게 공동으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히토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히토류가 뭔가요? 히토류라는 거는 지구상에 있는 한 17개 정도의 존재하는 금속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희귀할 희자에 흑토자로 써서 희귀한 금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IT 산업에 아주 중추적인 소재가 되고 있는데, 이 히토류 자체를 특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고 전기적인 특성도 좋고, 그리고 또 발광이라고 하죠. 빛이 나는 성질들이 특정한 조건에서 빛이 나는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IT 산업에서 쓰이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 소재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연구 자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신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게 히토류입니까? 예,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부연 설명할 게 없네요. 아, 예. 근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좀 우연처럼 어떻게 시작이 됐잖아요. 예, 예. 중국인 친구로부터 예, 예. 이제 뭐 전망이 좋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경력이 굉장히 또 좋습니다. 예, 자, 나노 어워드 2014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셨고요. 자, 인천시 유망 중소기업 선정에 빛나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한 1억의 자본금으로 3명의 직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50여 명의 직원들이 자체 공장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1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2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에 보면 많은 유해 가스들이 쓰이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장비들을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부식이 안 되고 미세 오염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 코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그런 거에 대한 고객에게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한가요? 이게 시장의 전망이 확실히 있는 분야입니까? 사실 제조업, 특히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공정 자체가 굉장히 큰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장비들이 굉장히 독성의 화학물질들을 많이 내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 자체가 오염이 돼서 산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부품들이 굉장히 마모가 되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 코팅 자체가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또 그리고 반도체 자체가 첨단 분야다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인데, 이런 부품들을 어떻게 코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 자체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사실 이 시장 자체는 대부분 일본에 있는 어떤 몇 개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독점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국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 몇 개만 가지고 추려도 아마 코팅 시장으로 따지면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아주 큰 규모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없다는 건가요? 국내에는? 국내에선 그렇게 많지가 않죠, 생각보다. 그래요. 잘 파고들었네요, 그죠? 네, 그런가요? 아유. 예. 그렇답니다. 예, 그죠?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로 해봤자 한번 눈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왔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 창업 런웨이 MC 현병수입니다. 창업자들의 성공 노하우를 찾아내는 히든 캐치의 현프로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프로. 네, 현장에 나와 있는 현프로입니다. 예, 저는 지금 첨단 소재 보호 코팅 업체에 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오늘 좀 촬영하러 왔는데요. 무슨 촬영? 기술 창업 런웨이라고요. 예, 창업의 노하우를 배우러 왔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 곳이라서요. 이 사전에 뭐 예약이 돼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사전에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들어갈게요. 제가 들은 게 없어서 이제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됩니까? 네, 지금은 제가 들은 게 없어서. 저기. 제가 들은 게 없어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안 돼요. 진짜 리얼입니까 이거? 네네. 안 돼요? 네, 안 돼요, 정말. 얘기 다 안 됐어요? 저 들은 게 없어서. 근데 빨리 들어가서 일단 찍어야 돼. 들은 게 없어서. 잠깐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현프로 괜찮나요? 현프로. 예, 지금 이렇게 얘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아유, 잠깐만요. 정말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네, 정말 안 돼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현장 소식 전해 주시죠.
저기 뭐 누구 있어요? 저기 봐요. 저기 봐요. 아유. 어? 아무나 찍으시면 안 됩니다. 특종 포착을 위해 온몸을 던지는 현 프로. 아, 예, 프로님 오셨어요? 대표님. 대표님. 예. 아 왜 이제 오셨어요? 아, 예, 제가 연락을 늦게 받았습니다. 아 연락을 빨리 받으셨어야죠. 빨리 해줬어야죠. 이제 다 들어가도 되는 거죠?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막는 거 아니죠? 당당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본격적인 취재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힘겹게 들어왔는데요. 아니 뭐가 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아, 저희 같은 이런 기술 생산 업체들은 제조 공장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노하우성 기술들이 많고 예. 이제 고객사들이 이런 것들을 유출되는 걸 좀 꺼려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여기 보신 것들에 대해서는 다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셔야 되고 그 밖에 나가서 어떠한 발설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가 있다고 뭘 비밀이라고 이렇게. 어쨌든 제가 여기서 오늘 본 거는 뭐 나가서 얘기 안 하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약속 한번 할까요? 약속. 도장. 복사. 코팅까지 해야 되지 않나요? 코팅 업체인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해줘. 자 가시죠. 예. 이것은 분말 제조실이라고 써 있네요. 예, 여기는 이제 저희 그 코팅하는 분말들을 제조하는 장소입니다. 네네네. 네. 일단은 들어가셔서 절대 허용된 곳 이외에는 그 촬영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아유 갑자기 시끄럽네요. 야 이 현장감이 확 느껴지는데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진 코팅 소재. 이 입자들을 동그란 모양으로 뭉치는 공정 과정을 거쳐 밀가루보다 더 고운 가루로 만드는데요. 그 후 진공 상태에서 1500도 이상의 고온으로 알갱이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여기 이 안에서 그 코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빨간 불빛은 뭔가요? 아, 저 빨간 부피는 사실 불꽃처럼 보이는데 네. 이런 것들이 세라믹 분말이 고온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 불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플라즈마 스프레이 코팅은 고온에서 세라믹 분말이 녹지가 않기 때문에 플라즈마라는 것을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녹여서 모재에 이렇게 융착을 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즈마가 뭐예요? 플라즈마. 고체, 액체, 기체에 이은 제4의 물질 상태라 불리는 플라즈마.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생성되는 플라즈마는 우주의 별이나 핵융합 원자로에 존재하는 물질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코팅이 다 이루어지면 끝난 건가요? 네, 그 코팅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네. 또 진공 포장과 세척을 하고 예. 경매 세정 같은 것들을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안이어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의 유독 성분은 부품의 표면을 깎아내기에 자칫 불량품이 생산될 수 있는데요. 부품의 표면을 코팅하는 작업을 통해 불량률을 낮춘다고 하죠. 난 또 어디로 가면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회의실로 가시죠. 회의가 잡혔어요? 예, 맞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아 그래요? 예. 아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아주. 업무 회의를 위해 모인 직원들. 지금 신대리는 지금 현재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당 원료에 대한 재고를 항상 2개월치 사용량으로 집계해서 그렇게 재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2개월치 사용량으로 계속 관리를 한다면은 큰 차질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예. 원래 회의 같이 있으면 안 되십니다. 저 때문에 뭔가 회의하는 분위기가 뭔가 딱딱한 것 같아갖고요. 저는 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네, 그래 주시죠. 아우 너무 바로 가라고 얘기하는 너무 수긍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예, 저 때문에 좀 불편하시는 것 같아갖고 맞죠? 네. 네, 맞대. 와, 맞대. 예. 아유, 고맙다니요. 일단 그럼 회의 잘 하시고요. 예, 그럼 전 여기 앞에 있을게요. 기다릴게요. 사실 제가 회의 중에 이렇게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은 단순히 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대표님네 회사에서 어떤 특종이 있나 그것을 찾아내고자 제가 이렇게 회사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왠지 뭔가 비밀의 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뭐 직원들이 북적북적하고 여기 뭔가 특종을 찾아내기에는 뭔가 적합하지가 않은 공간인 것 같은데요. 야, 여기는 휴게실입니다. 먹을 게 먹을 게 이렇게 가득하네요. 야, 뭐 이게 좀 이렇게 너도 되네.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인가요? 여기 직원들 쉬라고 간식 같은 거 휴게 공간이. 아, 그래요.
뭐 여기 넣은 거 못 보셨죠? 그렇죠. 손발 오그라드는 장난을 하는 그 순간 여기 계셨네. 어유 갑자기 나오셨어요? 예. 예. CCTV로 확인하고 바로 찾아왔습니다. CCTV요? 예. 회사 내부의 기밀을 지키기 위해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아, 여기 계시는구나. 덕분에 현 프로를 찾아냅니다. 아 내가 여기 있다는 거 CCTV로 나와요? 저희 회사는 CCTV가 다 가려서 어디든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항상 대표님 제 손바닥 안에 있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아 CCTV로 다 봤다고요? 예. 배고팠던 현 프로. 이젠 안 그럴 거죠? 아 그래요? 아 지금 부끄럽네요. 저희 영수 쪽으로 빨리 또 이동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일이 있어서. 아 그래 또 어디 가야 돼요? 예. 아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수고하세요. 좋네요. 야 이거 특종을 잡아내야 되는데 지금 특종을 잡아내기는커녕 지금 또 다른 창업 노하우를 얻기 위해 찾아온 이곳.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술 창업 런웨이의 특파원 현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반드시 여러분께 특종을 잡아내도록 가세요. 예? 뭐라고요? 예,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늦었으니까 특종을 어떻게든 반드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갈게요. 예. 자,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예. 저기 뭐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저희가 생산한 소재들을 연구 분석하고 그 품질 관리하는 연구소입니다. 품질 관리요. 일단 예, 맞습니다. 그거 알고 왔어요. 예. 예. 문 좀 열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렇죠.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예.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서석준 선임연구원. 아,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예.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소재의 크기와 분포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이쪽으로 와서 평가를 하시죠. 아, 그래요? 예. 다양한 금속들을 실험 중인 수많은 기기들을 지나 도착한 이곳. 이 장비로 갖고 오신 소재의 네네. 입자 크기하고 입자 크기의 분포를 평가하는 장비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예, 지금 저희가 주심 가지고 평가를 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뾰족하게 픽이 나왔거든요. 네. 입자가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품질 유지가 가능한지 나노 입도 분석기로 확인. 뿐만 아니라 입자 면적이 넓을수록 잘 녹기 때문에 비표 면적 분석기로 면적을 측정하는데요. 품질 관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또 특종을 잡기 위해 왔잖아요. 네. 그럼 뭔가를 좀 알려주셔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뭔가 이런 건 뭐예요? 이게 전자현미경인데요. 그 높은 배율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늘구멍과 같은 작은 흠집도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표면 관리는 필수. 더불어 코팅기에 노즐이 막히지 않도록 입자 모양까지 살펴보며 품질 검사를 진행합니다. 대표님 지치네요. 예, 먹고 살기 쉬운 일이 없죠. 예. 근데 뭐 특종 하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를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여기는 저희가 코팅 분말들을 예. 먼저 쓰기 전에 예. 시생산해보는 시생산 공정 장비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시생산이요. 와, 여기 뭐 장난 아니네요, 근데. 예. 와, 이거 뭐 기계들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비용일 것 같은데요. 여기도 있는 장비들이 뭐 다 합치면 4천억 정도. 4천억이요? 이 공간 안에 4천억이 들어간다고? 이 옆에 공까지 합쳐서 전체 장비가 그 정도 이제 있는. 이게 특종인데요. 자, 여기 있는 제품들이요 4천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특종인데 빨리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우리 알려주세요. 저희 일단 먼저 금속하고 네네. 저희가 합판 분말에 그 사용되는 코팅 네. 소재를 만드는 장비 시제품 생산하는 장비를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제품, 예. 예. 자, 그럼 어디로 가면 되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요. 오케이.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팅 소재를 포함한 다양한 금속과 합금 소재들이 새로 개발되면 이곳에서 생산 테스트를 거치는데요. 대량으로 생산하기 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설입니다. 네, 지난번 소재하고 조건을 비슷하게 가면 결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오나요? 비슷한 조건으로 했을 때 지난번보다 향상된 물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측정은 해봐야 알겠지만 분말 크기라던가 이런 분포가 저희가 원하는 그 코팅제에 적합한 특성으로 나온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시생산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이게 저희가 소재마다 다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한 소재를 개발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한 것을
실질적으로 양산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리고 그 조건에 잡는 역할들을 이런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아, 예. 네, 이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고, 예, 또 이동할 때 있죠? 예, 이제 저희 회의실로 이동해 주시죠. 가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또다시 이동하는 현 프로.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 지금 또 우리가 또 어딜 온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연구개발 관련돼서 센터 측과 같이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제 회의하는 거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래요. 참 많이들 입고 다니네요. 그죠? 아, 예. 자, 이게 뭐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서 일단 한번 어떻게 저희가 평상시에 회의를 하는지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러시죠. 정련 기술에서 그 셀 구성에 대한 소재는 어떻게 디자인이 되나요? 셀 소재가 이제 전해 정련의 핵심인데, 왜냐면 안정적으로 금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깨끗하게 만들어진 금속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반응성이 없어야 돼서 더 다양한 금속 소재를 찾아내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리는 이종수 대표. 금속 추출에서 재활용까지 지속적인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아, 그래? 마무리됐습니까? 써도 되나요, 저는? 예, 이제 가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저는 가보겠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예, 에너지를 많이 절감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갈게요. 예, 거기도 갈 거 아니에요? 거기도 갈 거 아니에요? 일단 먼저 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대표님을 만나면서 참 많은 희귀 금속들을 알게 됐는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만의 어떤 희귀한 소재를 찾아라. 그게 내가 잘하는 걸로 창업을 하면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대표님은 신소재, 저는 개그의 소재, 그런 걸 찾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잘하는 뭔가의 소재를 찾으면 분명히 성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 이제 가도 되나요? 표현해도 될까요?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갈게요. 예, 갑니다. 안녕. 네, 제가 현장이 참 많이 갑니다. 근데 참 거의 뭐 여기 앉으시는 모든 분들의 회사를 다 방문을 하고 거래처까지 다 방문을 하는데 참 그 많이 갔던 제조 시설 중에서도 굉장히 비밀이 많은, 잘 안 알려주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왜 이렇게 안 알려주시는지 저는 스튜디오에 와서 한번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협력사라든지 이런 비밀 협약 계약이 알겠습니다.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그렇죠? 예. 멘토님께서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재 산업 자체가 굉장히 테크니컬한 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생산 공정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많은 거를 보기는 굉장히 힘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잠깐 맛본 결과로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히토류 분말을 가지고 직접 제조를 해서 코팅까지 하는 이런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는 회사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린리소스처럼 이렇게 공정 하나하나가 중요한 부분들은 그만큼 이제 생산 라인 노출이라든지 이런 보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비밀이 많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17번 정도의 국내외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네. 전시에 참가해서 저희가 그 고객들이 생산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만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 그리고 고객들이 필요할 것 같은 기술들을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전시를 하고 그 전시된 기술들을 통해 고객들이 많은 문의를 받아왔고요. 설사 그때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잘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잘 메모해 뒀다가 나중에 기술이 개발되면 적극적으로 또 연락해서 그런 기술에 대한 공급 및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전체적으로 띄어쓰기가 확실하신 분입니다. 국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국어를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코팅 기술에 이어서 뭐 새로운 기술까지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기술들을 또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볼게요. 최근에 보면은 많은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제품들이 작아지고 있는데요. 혹시 크고 투박한 휴대폰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크고 투박한 거 사용하고 싶지 않죠. 예, 최근에 트렌드가 모든 전자제품이 작고 소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소형화가 되고 있고 기존의 코팅으로는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악조건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특수 코팅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특수 코팅을 비롯해서 다양한 코팅 소재들의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B2B 사업의 경우 있잖아요. 네. 그 영업망을 어떻게 좀 넓힐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B2B라는 게 사실은 어떤 기업과 기업 간의 영업망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품을 파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기업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 어떤 매출의 성장, 영업이익의 성장을 토대로 어떤 브랜드 가치를 최우선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브랜드 가치를 토대로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만나면서 이제 영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100개의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고객군으로 100개의 기업을 전부 다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 100개의 기업과 영업망을 뚫어놓은 하나의 기업들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게 굉장히 주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토크로 하는 것보다도 또 이제 진심을 울리는 강연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요. 자, 글로벌 무대를 주름잡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첨단 소재와 특수 코팅의 융합으로 보호 코팅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주식회사 그린리소스 대표이사 이종수 인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특수 부품 제작과 보호 코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원천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 용사 코팅과 군수 산업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식각, 진공 증착, 여러분들은 이러한 단어들을 들어보셨나요? 저도 창업 전에는 여러분들처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2011년 4월에 첨단 소재의 공급과 개발을 위한 창업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특수부품 제조와 보호 코팅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군수산업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며 끊임없는 변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변화는 계속 진행 중인데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창업이라는 무한 경쟁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었던 저의 창업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창업 스토리는 150여 명이 있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한 부서의 일을 깊게 하기보다는 많은 다양한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의 긍정적인 변화는 회사를 그만둔 후에 친구의 전화를 받고 시작이 되는데요. 중국에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 친구가 히토류라는 자원은 중국에서 전 세계 90% 이상을 채굴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히토류 자원을 중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공급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 시세가 급등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기회라고 파악하고 창업을 하여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제가 겪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저의 창업 생존 전략에 대해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째 창업 생존 전략은 사업성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라입니다. 히토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친구의 전화를 받은 뒤 사업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히토류의 시장과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았는데요. 운이 좋게도 저는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을 하던 친동생의 도움을 받아 많은 자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히토류란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없어서는 안 될 자원으로, 한때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일본으로 일방적으로 수출을 금지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일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히토류의 풍기 현상을 확신한 저는 히토류에 관련 제품에 대한
개발과 수입 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제가 경영과 해외 영업을 총괄하게 되고요. 동생이 연구개발과 기술 영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서로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의 각각의 전공 분야를 살린 시너지는 사업성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2011년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히토류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미리 확보해 둔 히토류의 재고 가치 상승과 수입 할당량으로 인하여 창업 8개월 만에 약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빠른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시절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서 둘째 창업 생존 전략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운이 겹쳐서 갑자기 회사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직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제조시설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경영기획, 재무, 세무, 인사, 노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반적인 지식이 없다면 각종 리스크에 노출되게 됩니다. 저는 다행히도 창업 전 직장에서의 경험, 경영지도사, 유통관리사, 자산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얻었던 지식과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토류에 대한 과도한 매수였는데요. 회사의 공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과도한 차입으로 수십억 원의 히토류를 매수하였는데 예상과는 달리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정책이 점차 완화되고 대체재의 꾸준한 개발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면서 히토류의 가격은 계단식으로 점차 하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3년 동안 30억 원 이상의 누적 재고 손실을 보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번에 5억 원 이상 수입한 히토류 원료들이 도저히 쓸 수 없는 불량품으로 판정을 받게 되는데 공급회사 사장은 잠적해버리고 맙니다. 며칠째 잠도 못 이루고 상실감이 커서 일이 손에 잘 잡히지도 않았지만 직원들과 합심하여 긴축 재정을 해가면서 불량품을 어떻게든 살려쓰기 위한 생존을 위한 공격적인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 고순도 정제기술, 금속과 세라믹 분말의 제조 공정, 나노 입자로의 합성법 등 다양한 소재에 관련 기술들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현재 저희 회사가 첨단 소재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셋째 창업 생존 전략은 시장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실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환경 변화를 빨리 인지하고 레드오션화되고 있던 주요 아이템인 히토류 관련 제품의 영업을 축소하고 정부 R&D 과제를 활용하여 많은 신소재를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그중 일본 기업에서 독점하고 있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보호 코팅 소재를 국산하는 데 성공을 하였고요. 일본 기업의 절반 수준의 단가로 공급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단가를 앞세워 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반도체의 소형화와 LCD에서 OLED로의 공정 변화로 인하여 미세오염 입자를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내플라즈마성과 내식성이 더 우수한 코팅 소재의 개발이 시장에서 절실히 요구됐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고성능 코팅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저희가 자체 생산한 고성능 코팅 소재를 가지고 보호 코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미 많은 굵직굵직한 보호 코팅 업체들이 있었고요. 규모가 상당히 큰 업체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 CEO를 포함한 CTO도 젊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이 시장에서 시장 진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호 코팅 업체들이 가지지 못한 원천 소재 개발 기술과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코팅 기술을 앞세워서 많은 고객들에게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시장 점유율을 점차 확대하며 빠른 매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현재는 미국과 중국 등에도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개발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부 창업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십시오.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시제작품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전시에 참가하는 등 이 모든 것들은 소자본 창업자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창업 지원자들을 위한 많은 정부 및 민간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을 잘 둘러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당신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이게 뭐 참 창업이라는 게요, 굉장히 또 무한 경쟁이거든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거쳐야 되잖아요.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굉장히 잘 들었고요. 사실은 히토류 자체를 직접 접하지 않은 입장에서, 대표님 입장에서 이제 히토류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하시고 또 처음에 히토류 유통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히토류 유통에서부터 직접 가공하고 그 가공한 그 소재를 가지고 코팅까지 해버리는 그렇게 굉장히 단계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해오셨지만 또 지금 이제 또 50억이라는 매출을 또 올리시고 굉장히 좀 잘 성장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단계. 다단계라고 하려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좋은 동생을 또 두셨네요. 동생이 기술 개발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전공이고. 맞습니다. 예, 둘의 어떤 시너지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하면서 중간에 손해액을 한 30억 정도를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처음 당해보는 큰 사고이기 때문에 잠도 이루기 참 어려웠고 그만한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나 사실 절망감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들이 창업 초기에 그래도 많이 수익을 내서 그 수익으로 많이 그런 그 손실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고 그 후부터 절벽에 쓴 심정으로 공격적인 생존을 위한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 지금의 저희 그 성장하는 그런 시작점이 그때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금 오히려 그 상황에 감사하고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그렇게까지 마음가짐을 가라앉히고 동생과 의기투합해서 이런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듣기가 좋네요. 뭐 또 정확하게 띄워주니까요. 아주 뭐 굉장히 듣기 좋게 확 와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성장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잘 버틴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그래 돈을 너희들은 어떻게 벌 것이냐, 이렇게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듣기도 하지만 투자자가 바라보는 시장의 성장성이 있잖아요. 그런 안목 어떤 것들을 위주로 보십니까? 사실 성장성에 있어서 투자자와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VC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성장성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반응과 굉장히 직결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에 있어서 증권사들은 시장에서 어떻게 가치를 평가를 매기느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랑 유사한 그런 기업들은 얼마나 많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성장성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성장성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티컬한 비즈니스 모델을 세워야지만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고 좀 더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어떤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앞으로의 생존 여부가 좌우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 그동안 하던 영역을 살펴보면 신규 장비 쪽으로 공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품을 또한 보호 코팅 하더라도 수명이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프린트에 잉크를 계속 갈듯이
이것도 계속 꾸준히 재생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성수기가 있는데 이런 재생 코팅 시장들은 계속 꾸준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런 꾸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후발주자가 좀 쫓아온다거나 대기업들과의 어떤 경쟁, 뭐 그런 어떤 위협 같은 건 없나요? 예, 이 시장이 대기업이 진입할 만한 굉장히 큰 시장은 아닙니다. 근데 중소기업한테는 상당히 매력 있는 시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또 진입하기에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계속 해오던 업체들로 양분된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저희처럼 소재를 개발하고 코팅까지 직접 하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국내뿐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점점 기술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말투예요. 대본에 이렇게 작가님이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읽으라고 체크해 준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예. 자, 어제도 뭐 끊임없이 도전하는 얘기는 가지 못할 세계는 없습니다. 자, 이번엔 날아오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죠. 이건 알고 가! 진화를 거듭해온 인류의 문명. 그 뒤에는 항상 숨겨진 조력자들이 존재했어. 그들의 이름은 바로 신소재. 필요와 우연의 산물 플라스틱.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 일컫는 반도체. 10억 분의 1의 세상을 만드는 나노기술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없던 소재를 발굴하고 일상생활에 활용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변화해왔어. 하지만 무분별한 탄소에너지의 사용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등 새로운 소재에 대한 갈증 또한 커지고 있어.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보다 친환경적인 신소재 발굴을 고민해야 할 때, 상어 피부를 모방해 만든 수영복, 거미줄의 탄성을 닮은 인공섬유, 바닷속 생명체의 접착력을 이용한 접착제에 이르기까지 자연 친화적인 소재들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세계. 보이지 않는 혁명의 중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길 기대할게. 아, 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 신소재. 특히 차세대 코팅 시장의 성장의 퀴를 쥐고 계시는데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여태까지 그래도 어렵게 이런 소재를 계속 개발하고 이렇게 어렵게 회사를 이끌어 왔는데 사실 저희 나라가 자원이 전혀 없고 모든 원료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많은 소재에 대한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고 지금 현재는 일본은 세계적인 소재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소재 약국으로 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산업 등 여러 가지 차세대 산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런 기반 소재 산업이 흔들린다면 국가가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VC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바라보십니까? 예, 사실은 뭐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이테크 기반 기술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기초적인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미진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초 원소재들에 대한 연구를 한 10년, 20년 길게 해왔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소재들을 일본으로부터 사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국가적인 어떤 그런 관심이라든지 어떤 전폭적인 어떤 장기적인 그런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는 뭐 대표님의 또 철학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 우리 대표님에게 첨단 소재 보호 코팅은 무엇일까요? 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방패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방패. 예, 방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칼, 창, 총 어떤 거든지 보호하고 막아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장치인데 칼, 창, 총. 맞습니다. 예, 다 막아내죠. 예, 그래서 보호 코팅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대형 가스 터빈이라든지 산업용 여러 가지 볼트 너트 같은 데도 내막목 코팅이 다 들어가고요. 네. 이런 거 들어가는데 어떠한 것을 보호하더라도 다 보호할 수 있는 네. 소재들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서 방패와 같은 보호 코팅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모든 걸 잘 막아내겠다. 그렇죠. 부식 같은 걸 내가 방패처럼 막아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앞으로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2020년도부터 신규 공장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점으로는 직원들의 많은 복지 정책을 위해서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요. 네. 그 일례로 직원 휴게소에 직원 머리수만큼 안마의자를 배치하고 체력 단련실에도 어디서 보지 못한 체력 실련 시설들을 두고 그래서 좀 모든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일하고 싶은 꿈의 기업을 만드는 것이 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멘토링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예, 사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는 뭐 월드컵 사이클이라고 하죠. 4년마다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어느 정도 있는 산업입니다. 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소재 산업은 이런 플럭추에이션을 타지 않아도 꾸준한 산업이거든요. 이런 산업의 흐름을 잘 타서 대표님께서 좋은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계획하시고 있는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소재의 캐파를 늘려서 좀 매출액이 말씀하셨던 어떤 목표에 부합하게끔 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멘토링보다는 거의 응원에 좀 가깝네요. 네, 개인적으로 좀 응원을 좀 하고 싶네요. 예, 예. 영업망을 이렇게 뚫어보는 그런 또 승부를 또 뭐 보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뭐 어떻게 또 멘토링 어떻게 와닿으셨습니까? 예, 많은 것을 또 이렇게 듣고 가니 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원래는 방패와 같은 업체만 생각을 했는데 네. 칼과 방패를 다재다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좋네요. 예. 문명의 새로운 시작 대표님의 손에 또 달려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가능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불가능을 향해 뛰어든 그 순간 기적은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가지고 일이 조금 지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예전에 어려운 시절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니 또 제 개인적으로 또 리프레시가 되기도 하고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다시 한번 생긴 것 같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사실 경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책이나 주변 분들의 하신 여정을 보며 사실 시행착오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개발에 항상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주변에 또 좋은 멘토분들 만나서 많은 조언을 얻다 보면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